여러분,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는 늘 과장되거나 혹은 단편적으로 소비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구조 속에서 부분만 보면 전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를 둘러싼 착시를 걷어내고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보려 합니다. 먼저 시장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포드가 대형 전기차 프로젝트를 사실상 접는다는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 뉴스만 놓고 보면 전기차 시장이 꺾인 것 같고 EV 수요가 예상보다 약한 것 같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걸 테슬라 관점에서 보면 이건 위기라기보다 시장 재편에 가깝습니다. 대형 전기차는 배터리 비용 부담이 크고 원가 관리가 어렵고 수익성 맞추기가 정말 까다로운 영역이에요.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이 구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건 결국 생각보다 너무 힘든 시장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반면 테슬라는 이미 대형 전기차를 만들어봤고 생산 경험도 쌓았고 충전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핵심은 경쟁사들이 포기하는 시장에서 테슬라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꽤 인상적인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CEO가 직접 테슬라의 최신 FSD를 타본 뒤에 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테슬라의 FSD 성능에 대해 레벨 4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갖는 무게는 꽤 큰데요. 테슬라가 스스로 한 말도 아니고 팬이나 유튜버의 감상도 아니고 분석가의 전망도 아닙니다. 경쟁사 CEO가 직접 체험하고 내린 평가예요. 공식 분류상으로는 테슬라 FSD가 아직 레벨 2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주행 경험과 기술 완성도는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뉘앙스죠. 그동안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까지 말뿐이냐는 이런 비판이 따라붙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쟁사 쪽에서 생각보다 훨씬 와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설전이 다시 언급됐죠. 빌 게이츠가 과거 테슬라 주식을 공매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머스크의 공개적인 반응입니다. 이걸 단순히 유명 인사들 사이의 말다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의 시선으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공격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대상입니다. 공매도가 형성된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끝난 기업이라면 이런 논쟁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오히려 테슬라가 아직도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한 단계 더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xAI와 관련해 한 발언도 화제입니다. 앞으로 2-3년만 버틴다면 xAI가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다. 심지어 2026년쯤에는 AGI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테슬라 이야기에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로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FSD, 로보택시, 차량 운용체제, 그리고 AI 모델, 이 모든 것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이죠. 테슬라는 AI를 연구실 안에서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매일 데이터를 쌓아가는 회사입니다. xAI는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그림 안에 있는 조각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최근 테슬라를 둘러싼 뉴스는 분명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뒤처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가? 오늘 살펴본 기사들만 놓고 보면 답은 생각보다 분명한 쪽에 가깝습니다. 호응은 많지만 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 사실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해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